시장에서 도르시하게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둔화된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테마는 여전히 반도체밖에 남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는 반도체 업종 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면서 반도체 종목들 언제부터 매수를 해도 될지, 지금 시장에는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심 종목들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에 이어서 TSMC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1분기를 마감하면서 사실상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 4분기까지 AI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반도체 대표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TSMC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TSMC가 1분기 매출을 잘 만들었고 삼성전자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TSMC와 더불어서 마이크론의 실적 강세와 함께 좋은 방향성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도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순환매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테마가 없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현재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상황이 완화되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업종 또한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쉽게 비교를 한다면 2차전지 시장 현재 미래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2030년 이후에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반도체도 2030년 이후에 좋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당장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테마는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공략하고 2차전지를 공략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 근접하고 있는 외국인은 현재 2차전지보다 반도체를 먼저 사고 있고, 위와 같은 흐름들은 주도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순환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동성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국제유가는 진정이 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또한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을 고려한다면 반도체 업종 또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비싸게 파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비싸게 사는 게 뭐가 좋냐, 비싸게 사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저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소형주까지 우리가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우리는 총선과 관련된 리스크도 안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비싸게 사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서 여차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의 유동성이 쏠리고 그런 종목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그리고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큰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현재 1조 단위의 순매수를 재개하면서 사실상 대형주의 강세가 현재 중소형주까지 수급 확산으로 연결이 되기보다는 대형주의 외국인 순매수가 쏠려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경제 요인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 강세 이후에 오늘 확인될 수 있었던 게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방 경직을 잡고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박스권 하방 경직 잡았고, 이오테크닉스도 다시 한번 신고가 수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의 공통점은 뭐냐? 주도주입니다. 대형주가 움직이고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중소형주다. 하지만 중소형주의 반등까지는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소형주 안에서 봐야
봐야 되는 종목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들,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AI와 관련된 이슈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나 DI처럼 HBM 관련 장비주 중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뉴로모픽 테마를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주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지금 진입하더라도 여차하면 손절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할 수 있는 손절폭을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현재 주가가 7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진입했을 때 손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시경제가 변수로 또 한번 악화되게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차라리 위에서 짧게 쳐낼 수 있는 종목들이 손절하기 용이하고, 나아가서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현재 시장의 특징성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종목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손절이 용이한 종목이 유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건 수익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기회비용이 필요하죠. 기회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예수금입니다. 기회비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무분별한 손절이 아니라 계획된 손절이 필요하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손절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 리스크 없이 공략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시장 특징성을 참고해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경우 급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래로는 마이너스 3%에서 5%, 뭐 길게는 6%로 잡더라도 위로는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특징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공략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공략을 해서 하단으로는 방망이를 짧게 잘 수 있지만 위로는 얼마까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시장은 어차피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 적정 주가 아닙니다. 유동성이 쏠리고 있는 환경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거나 고가를 갱신하면서 이 고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찾는다면 반도체도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테마라는 점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들 미리 편입해 두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 미리 찾아 두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SKC, 최근에 가장 강했던 유리기판 관련주죠. 유리기판 테마 또한 저희도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 안에서 대장주로 가져갈 수 있는 SKC 13만원 이하로 매수를 해서 14만 8천원까지 공략이 됐고요. 당연히 수익은 약 15%가량, 목표가까지 약 3거래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했던 구간을 보면은 저가에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매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수급이 쏠렸을 때 급등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짧게 아니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시장 들어오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4월달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물론 머리로는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문자 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무릉도원 입장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도 4월달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에서 바로 오늘 전까지 12거래일 동안 단 한 종목의 손실도 없이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딱 솔루스 첨단 소재 방금 관심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동일한 맥락으로 공략을 해서 이 종목 아쉽게 마이너스 3.5% 스탑로스 체결이 됐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한 DI와 센즈랩으로 그 이상의 수익, 사실상 13거래일 동안 매일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번 1거래일로 시작을 해서 3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수익 낼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 매일 킬 생각이니까요.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차피 정답은 반도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업종 안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지, 우리가 저가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중소형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가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